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전세 급등하는 지역을 좀 찾아볼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3법이지만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2법만 적용됐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두 개가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2년 기간을 살면서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2+2. 그리고 기존 임대료에서 5%를 제한을 걸면서 더 이상 못 올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세 같은 경우는 21년 6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임대 2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에 의해서 전세가 기해질 거고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7월 13일이니까 당연히 그 시간을 걸쳐왔죠. 걸쳐오다 보니까 얼만큼 많이 상승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기간을 한번 볼게요. 지금 2020년 8월 1일이죠. 임대 2법 시행하고 바로 8월 1일부터 작년 연말 12월 21일까 거의 4개월 기간 동안에 전세가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특강도 단위로 보겠습니다. 5분위, 가격 상승 5분위를 보면 되겠죠. 5분위를 보니까 세종이 무려 26.7%가 상승해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12.7%, 그리고 울산이 11.4%, 그리고 서울이 9.3%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정말 급등한 단지들, 그리고 급등한 지역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작년 가을에 전세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도 많이 안 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세 대출이 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전세 대출 때문에 그 새로 살려고 하는 집에 대출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주택자분들이 갭투자를 나서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이렇게 무주택자분들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 이렇게 이제 임대 2법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 요 지역에 우리가 좀 더 탑다운 형태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일과 12월 21일 요 4개월 동안 전세 시세가 20% 급등한 지역이 어딘지를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을 통해서 제가 필터링을 걸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26.7% 세종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25.8%, 그리고 부산 광서구가 22.2%,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가 21.2%, 광명시가 21.1%,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가 20.9%,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지역들이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매매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세종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하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 28.5%가 올랐는데 반면에 매매 같은 경우 11.9%가 올랐어요. 그리고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22.2%가 전세가 올랐는데 매매는 21.1%,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세는 21.2%가 올랐는데 매매는 10.1%,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는 21.2%가 올랐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9.4%,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죠. 화성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20.9%가 올랐는데 매매는 8.9%. 매매하고 전세하고 비슷하게 상승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 세종, 강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남이라든지 그리고 성남시, 수성구, 광명, 화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매매는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7월 11일이죠. 7월 11일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매매가 안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지 작년 12월 21일과 21년 7월 1일 요 기간 동안에 매매 상승을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가 13.2%, 그리고 광명시가 14.7%, 그리고 화성시가 18%.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전세는 얼만큼 올랐나 볼까요? 전세는 9.5%, 5%, 12%.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세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 작년 가을이죠.
그러고 나서 전세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그 뒤에 기간은 오히려 매매가 많이 상승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차라리 그 이후에 집을 사자라고 하신 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보다는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우리가 시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 수성구, 그리고 하남, 화성시, 부산 강서구, 그리고 세종시 보니까 제가 까만 박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전세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전세가 조금 소강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부산 강서구는 좀 이어가는데 지금 세종도 약간 소강 상태였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광명하고 하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작년 임대 입법 이후로는 굉장히 거의 불타올랐죠. 전세가 불타올랐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바톤 터치한 것처럼 매매가 좀 더 많이 간다라는 거를 여기 보시면 매매가 더 많이 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만 상승을 할 수는 없구나. 전세가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매매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매물 생존 기일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을 겁니다. 이 지역들의 전세 생존 기일이 좀 짧아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7월달 들어와서 생존 기일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23일에서 24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7월달 들어와서 3일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때 지금 계속 전세가 짧았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늘었죠. 좀 늘었고 그 다음 하남시 같은 경우도 23일에서 지금 20일로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짧아졌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도 좀 늘었네. 전세 생존 기일이 좀 늘었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좀 늘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상에 전세 매물이 나와서 이 전세 매물이 팔리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생존 기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존 기일이 짧아졌는지 길어지는지를 보는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보니까 광명이 좀 짧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남이 좀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전세가 많이 급등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는 지금 올 상반기 때 이렇게 매매가 많이 거래가 됐었잖아요. 매매가 또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이렇게 약간 계속 전세하고 매매를 키 맞추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월과 7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전세가 2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지역과 다른 지역들이 나옵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이 거기 신축 단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매매는 11.7% 올랐는데 전세는 22.3%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경기도 시형 같은 경우는 매매는 30%, 그리고 전세는 21.5%, 매매가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 매매가 23.4%, 그리고 전세는 20%. 그래서 경기도 시흥시와 그리고 고양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매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 더 상승을 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 매매가 11.4%, 근데 전세가 20.1%, 그리고 강북구가 매매가 11.2%인데 전세가 2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인 관악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들도 한번 시계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로 보니까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시흥, 매매 전세 모두 지금 빨갛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천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매 전세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관악구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매매는 정말 약간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강하게 지금 계속 지금 5월달부터 3.1%, 1.4%, 2.2%, 1%, 1% 식으로 계속 전세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관악구도 3.2%, 1%, 0.8%, 강북구가 좀 더 세게 전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흐름상으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생존기일이 좀 짧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보니까 지금 시흥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한 20일 정도 전세 생존기일이었는데 지금 19일로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짧아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생존기일은 한 20일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전세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 물건도 없고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면 매매로 전환하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70% 정도 됩니다. 전세가율이. 그러면 전세 70% 정도에서는 실제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포지션인 비율이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지역들이 어딘지를 보니까 지금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광주, 전남 이런 지역, 뭐 경남도 마찬가지네요. 울산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70%가 넘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지금 2021년 3분기에서 24년 4분기 요 기간 동안의 입주 물량,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건데 많은 지역은 인천, 세종, 대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지금 강원도, 서울, 충북 그리고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경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적정 수요량보다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전세 생존기일도 짧아지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그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시면 올 가을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